네, 안녕하세요. 잔멸거린의 김태진입니다. 요즘에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최근에 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학업과 취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캥거루족이나 헬리콥터 부모처럼 무조건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이 밥상에서 서로의 일상과 고민을 얘기하고 소통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의미겠죠. 나를 믿어주는 든든한 응원군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부모님과 저녁 식사하시면서 다양한 이야기 함께 소통해 보시면 훨씬 더 마음 편하시고 좋은 결과 가져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취업에 관한 핫 이슈들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 이슈 한 키워드 함께 해주실 두 분의 기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의 김수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대전부터 밥 얘기하시니까 네. 따뜻한 집밥이 너무 그리워지네요. 지금 하반기 공채도 거의 끝 무렵인데요. 여러분들 좋은 소식 있길 바라고 제가 오늘도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정보들, 알찬 정보들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벤조이의 김은진 기자님도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벤조이의 김은진 기자입니다. 날씨가 좀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것처럼 좀 이제 공채가 마무리되면서 여러분들 기분도 조금 날씨에 따라서 변함이 그쵸?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내일이면 또 맑아지고 그러니까 또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열심히 준비해주신, 열심히 취재해주신 내용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핫 이슈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대외 활동가 2015 NCS 채용입니다. 많은 취업 준비생들 그리고 또 취업을 목전에 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두 키워드라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대외 활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진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이 중요한 공채 시즌에 왜 대외 활동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대외 활동이 예전에 저희가 생각하는 금턴이라고 하잖아요, 인턴을. 그만큼 또 인턴의 비중을 따라가듯 대외 활동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1년 365일 쉬지 않는 대외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1000개 정도 운영되는 대외 활동 중에 나에게 맞는 활동을 선택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는 팁을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막연히 대외 활동에 도전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 대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알짜배기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대외 활동 실속 가이드라고 저희가 좀 이름을 붙여보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대외 활동 선택할지가 제일 처음에 선택 과정이죠? 네, 가장 먼저 이제 대외 활동을 하기 전에 저는 이제 대외 활동 타이틀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향을. 네, 어떤 대외 활동에 있는지 목록을 보기 전부터 자기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대외 활동이 해외 탐방이나 봉사 활동이나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명확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기 성향에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력서 한 줄용 스펙이 되기 마련인데요. 좀 실제로 어떤 학생을 만나보니까 명문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봉사 활동에 지원을 했는데 내성적인 성격하고 체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오히려 끝나고 나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업 측에서 피해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건 자기 성향 파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또는 활동 타이틀만 보고 지원을 해서 원치 않는 커리큘럼에 따라가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탄탄한 대외 활동이라고 소문이 났더라도 자신의 성향이나 적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끝까지 수료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자신의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불도장이라는 음식이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고 비싼 음식이라고 하는데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인 것처럼 내 성향에 맞는 대외 활동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게 제일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향을 파악을 하고 또 학년별로도 그 종류나 선택 방식이 다 다르겠죠? 네, 그렇죠. 1, 2학년 친구들이 사실 가장 많이 만나면 물어보는 게 대외 활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야 되냐라고 그 시작부터 어떤 걸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사실 이 대외 활동이 직무 중심으로 채용이 변화하면서 직무에 맞는 대외 활동을 골라야 되는 게 무조건적인 거라고 이제 가이드가 나올 때도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1, 2학년 분들은 진로를 아직 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외 활동을 진로 탐색의 수단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양 과목을 실컷 들으라고 선배들이 조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진로 탐색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 2학년 분들은 복수 전공이나 대외 활동이나 뭐 진로 적성 검사를 통해서 1, 2학년 동안 진로 탐색의 수단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케팅이나 기획이나 기자단 이런 것들을 해보고 자기 적성을 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이제 3, 4학년이 되면 좀 결이 달라야겠죠. 1, 2학년을 통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 성향을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자기의 길을 정했다면 이제 3, 4학년이 되면 희망하는 기업이나 직무에 맞는 대외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대외 활동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내가 뭐뭐 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 직무에 맞춰서 이 대외 활동을 2년 동안 열심히 해보니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앞으로 이 기업에 어떤 점을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기에는 대외 활동이 가장 좋은 조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학년별로 선택하는 방식도 다 다르다는 거 그리고 참고해야 될 사항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학년이 사실 제일 문제잖아요. 대외활동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라든지 어떤 네. 롤모델, 어떤 참고할 만한 사항들 어떤 게 있을까요? 대외 활동이 사실 기업 이름이 아무리 번지르르 해도 이게 운영 체계가 잘 잡혀져 있지 않으면 네.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대외 활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기업의 이름보다는 후기를 좀 집중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후기. 같아요. 그래서 좀 대외 활동의 달인이라 불리는 분들을 좀 만나보면 네네. 대외 활동을 선택하기 전에 후기를 뒤지는데 그 대신에 이제 3기 이상을 뒤진다고 해요. 그게 1, 2기는 아직 좀 자리를 잡고 네. 있는 대외 활동일 경우가 많고 3기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대외 활동이 많다고 해요. 광고도 필터링이 될 테고. 네, 그래서 예. 3기 이상의 대외 활동을 찾아보라고 하는데 또 뭐 다양한 경험을 해주겠다. 뭐 단골 멘트잖아요, 대외 활동들에. 이렇게 해놓고는 막상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대외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번지르르한 커리큘럼, 뭐 꽉 찬 시간표보다는 인터넷을 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리 검색해도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뭐 광고 활동으로 후기가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도 좀 거스르는 그런 눈도 필요한데요. 그 역사가 길거나 뭐 그런다라고 하면 자기 선배를 일단 찾아가서 일단 대학생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후기?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운영사무국한테 문의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선배들한테 여쭤보고 대학생으로서 할 만한 행동인가, 할 만한 활동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대외 활동을 하면은 그 학교 생활이라든지 다른 종류의 취업 준비가 좀 벅찰 정도로 굉장히 바빠지거든요. 이 부분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좀 팁을 주실까요? 네, 사실 대외 활동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이유는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뭐 토익이나 토플이나 학점까지 신경 써야 되는 대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토익 같은 건 굉장히 빠르게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대외 활동의 정신을 이제 딴 데 둘 수가 없는데 사실 조금 탄탄한 대외 활동이라고 하면 시험 기간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일부러 뭐 사무국에서도 운영하는 사무국에서도 시험 기간에는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배려해주는구나. 네, 배려도 해주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한 번에 몰려서 활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OT나 발대식 같은 경우도 주말에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영 시간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활동을 또 찾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기수가 많이 활동을 했던 그러니까 대외 활동일수록 그러니까 뭐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외 활동일수록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많이 배려해 준다는 점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외 활동을 선택할 때 필요한 부분들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대외 활동도 사실 경쟁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 합격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요? 네, 말씀하셨듯이 경쟁률이 심하게는 뭐 50대 1까지 간다고 해요. 대외 활동이 뭐 잘 알려주는 현대무브,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해피무브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턴 못지않은 경쟁률을 보이기 들어가는 때문에 것조차 그렇게 힘들구나. 네, 합격 자기소개서를 공유하기도 하고 뭐 그런 카페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경쟁률이 센데 뻔한 이야기지만 가장 이제 원하는 건 뭐 직무 전문성 이런 건 아니고요. 가장 원하는 키워드는 열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 활동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뭐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열정으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단순히 또 열정을 담아냈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200자를 열정으로 채울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는
또 자기가 활동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저희 캠퍼스 자벤조이에서도 대학생 기자단을 운영을 하는데 지원서를 받아보면 캠퍼스 자벤조이라는 그 매체명도 제대로 못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관심이 없고 열정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의 역량을 어떻게 발휘를 해서 추후에 이 활동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확실히 목표를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200자를 빼곡히 열정으로만 채우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네. 많으니까 예,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연습 차원에서 항상 늘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외 활동 지원할 때 뭐 활동 계획서라든지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잖아요. 네. 사전 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을 또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사전 과제가 굉장히 자기소개서만큼이나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사전 과제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날 것에 20대 때묻지 않은 그 날 것에 창의성 있는 과제들을 이제 제출을 하라라고 요구를 하신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 나서 지원서에 쓰신다라고 하면 또 무조건 합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창의적인 과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자기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 과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좀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이제 과제가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배경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되면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주변에 비슷한 대외활동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또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과제가 어떤지에 대해서 또 한번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씀드렸듯이 경쟁률이 높을수록 굉장히 작은 차이가 합격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필수 과제 외에도 자기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뭐 사실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대외 활동을 지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열정과 함께 어떤 호기심과 관심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챙겨 가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항상 신경 쓰시길 바라겠고 끝으로 대외 활동의 합격을 위한 면접 준비법도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면접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면접은 보통 다대다로 많이 시행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때는 좀 열정과 성실성, 솔직히 말해서 조금 미친 짓이다 싶을 정도로 열정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외 활동이라면 그것도 오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독특한 뭐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는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열정을 표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이 대외 활동을 운영하는 이유가 사실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겸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많은 비용을 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성실하게 활동을 끝마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핫 키워드 중에서 먼저 대외 활동을 살펴봤습니다. 대외 활동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 NCS 채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수정 기자님이 준비하신 내용이고 어떤 내용인가요? 예, 올 하반기 채용에 그야말로 핵폭풍이라고 할 수 있었던 국가직무능력 표준인 NCS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우선 NCS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요. 네. 올해 처음으로 NCS 채용을 도입한 한국전기안전공사 공채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먼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채용 소식 준비를 해주셨는데 일단 하반기 채용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요, 이번에 NCS 도입으로 공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인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016년 상반기 신입 인턴 채용에 나선 건데요. 모집 부분은 크게 세 분야로 일반 행정, 정보보안, 전기 분야에 따라서 직무가 나뉘어지고요. 그리고 신입의 경우 제가 가로치고 인턴이라고 한 게 인턴 5개월 정도의 그 실무 경험을 한 뒤에 평가 후에 정규직 신입으로 고용되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공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NCS를 기반으로 채용이 진행될 예정이고 가장 큰 변화, 뭐 NCS에 기반된 변화들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가장 큰 부분은 어학 분야인데요. 제가 네. 인사 담당자분에게 여쭤봤더니 그전에는 그 토익이 700점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 점수 구획에 따라서 적게는 10점에서 많게는 30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점들을 모두 배제하고 물론 700점이 넘는 분들에게는 일괄적으로 가산점 5점을 주지만 그게 꼭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고요. 다만 기술
직에서는 토익 700점만 넘으신다면 기본 가서 한 5점을 받으실 수 있고 너무 어학 점수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어학의 비중이 조금은 줄었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NCS 하면 또 이제 자기소개서가 역시나 여기서도 관건입니다.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예, 그동안에 사실 자기소개서는 일괄적으로 똑같은 질문들이 분포됐는데요. 네. NCS 도입 따라서 그 각자 어떠한 일들을 했고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자소서가 나뉘기 때문에요. 그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소소하게 자세하게 쓰시면 되고요. 너무 현란하게 쓰지 마시라고 예, 거듭 당부하시더라고요. 네, 현란하게 쓰면 안 된다. 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필기 시험도 변화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필기 시험은 사실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네. 사실 공사다 보니까 기존에는 필기 시험에서 인성 검사와 여기 공사의 계층 능력 평가인 직무 능력 검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NCS가 도입되면서 그 NCS 같은 경우 10가지 기초 직업 역량을 평가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섹터별로 나눌 뿐이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문제 유형은 변화가 없고요. 크게 문제가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하세요. 그래서 기존에 공사 준비하셨던 분들은 직무 능력 기존에 출제된 문제들이나 문제집을 한번 찾아서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네.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면접도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면접은 뭐 변화는 없고요. 기존에 하던 대로 한 차례만 역량 면접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그 직무별로 해당 역량 측정하는 면접으로 NCS 도입 이전에도 사실 한국전기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NCS를 틀을 비슷하게 면접에서 도입했다고 하셔가지고 이전에도? 이전에도 하셔서 크게 변화는 없으니까 네. 편안한 마음으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면접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총 인원 규모는 16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어떤 지원자들의 기존의 후기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하반기 채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전체 NCS 채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공채의 특징들을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 공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탈스펙과 NCS 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탈스펙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 채용의 새바람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죠.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NCS는 이제 공기업 취업의 새로운 기준이 되면서 사실은 취준생 분들에게 기회이자 사실은 좀 숙제거리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그 정부 주도로 해서 130여 개 공공기관에서 NCS 도입을 이미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기업은행이나 농협 같은 경우에도 일부 금융권에서도 본격적으로 NCS를 도입한 상황입니다. 물론 사실 민간 기업, 대기업을 포함해서 민간 기업에서는 아직 NCS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사 자체의 직무 능력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도입은 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정부가 주도하는 채용 흐름이기 때문에 거스르지 못할 거라는 게 취업 관계자들의 중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학생들이 이 NCS 채용 때문에 좀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NCS 채용이 사실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개발한 NCS 모듈을 바탕으로요. 2007년, 그러니까 내후년까지는 전체 적어도 302개의 공공기관에서 NCS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기업 준비하시면서 반드시 좀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NCS입니다. 더 이상 다른 선배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요. 실제 이번에 NCS 채용으로 시험을 치른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반응들을 살펴보셨죠? 예, 네. 많이 살펴봤는데요.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스펙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탈스펙 전형이라는 데에는 일부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다는 반응처럼 갑자기 이제 이게 도입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또 새로 생겼다거나 새로
전혀 새로 봤던 문제 유형들 때문에 많이 당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수원 요번에 필기 시험을 봤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에는 그 법학 부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법학 부분에 대한 그 상식도 물어봤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한수원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문제도 나왔다고 해요. 한수원의 본사는 어디인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한수원을 지원하려는 열정을 사실 어떻게 보면 평가하는 문항이겠죠.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갑자기 물어보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당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농협 필기를 봤던 친구 경우에도 너무 전혀 다른 문항들이 나와서 좀 당황을 했다는, 막막했다는 반응들은 사실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민간 기업에서도 지금 일부 그 NCS를 도입해서 민간 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도 이거 NCS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좀 고민이 된다라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뭐 도입 초기다 보니까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중에 NCS 뭐 학원도 있고요. 또 문제집도 굉장히 발빠르게 나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크게 됐을까요? 어떠세요? 사실 그 취업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뭐 취업 컨설턴트도 그렇고 학원이나 사교육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또 NCS의 취지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NCS가 도입된 올 초 중반부터 관련 학원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서점들을 뒤져봤을 때도 공기업 코너는 말 그대로 NCS 코너가 될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빼곡히 진열돼 있는데요. 사실 근데 일각에서는 아직 NCS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듈이 완벽하게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측성 문제풀이나 학원으로 가는 것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고 또 실제로 학원을 등록했던 친구들이 막상 갔는데 NCS에 대한 설명은 잘 없고 그냥 막 100개, 200개 문제풀이만 하더라. 그래서 뭐 수강을 포기했다라는 경우도 있어서 뭐 사교육이 뭐 최선책이 된다고는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사교육이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직 NCS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또 사교육을 통한 도움의 효과가 기존보다는 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인사 담당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인담분들이 뭐 취지는 공감하지만 녹록지 않다는 반응이 가장 솔직한 반응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NCS가 취준생분들도 아시겠지만 단순히 뭐 필기를 NCS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 문항 그리고 필기 시험, 면접까지 NCS로 전반적으로 바꾸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걸 최전선에서 담당하시는 인사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걸 또 바꿔야 되나 이런 입장들은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정부 뭐 흐름이기도 하고 좋은 취지에서 한다는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들 고심하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 시스템이 갖춰지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많은 또 개선 사항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선 사항들이 이제 변화돼야 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보완돼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NCS 도입이 사실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가장 큰 이유는 고스펙 해소 문제 때문인데요. 네. 근데 우리 사회 만연한 고스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NCS가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열린 채용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는 뭐 기업이든 취준생이든 그리고 NCS를 뮤드를 만드는 분들이는 다 똑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지금 올해도 그 공기업 NCS를 도입했다는 공기업들 중에서도 29개 공기업 중에서도 지역난방공사,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등 4곳만 채용 공고와 입사 지원서에서 학력 제한을 완전하게 폐기했을 뿐이고 나머지 25곳에서는 여전히 채용 공고에서 학력 제한이 없으나 입사 지원서에 학력 기입란이 있어서 이거 실질적으로 학력을 제한하는 거 맞나라는 지적이 좀 일부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공기업이 NCS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민간 기업보다도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그래서 뭐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해도 2차 전공 필기, 인적성 그리고 NCS형 필기, 뭐 면접 등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상황이라서 이게 과연 정말 NCS 도입의 취지에 맞는가라는 문제 지적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NCS 기반 채용이 올해 처음 이제 초기 시행인 만큼 지금 당장 실효성을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되려면 양측 모두 이제 열린 채용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좀 더 많이 홍보하고 학생들에게 열린 강의나 강좌를 많이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이 뒷받침되어야지 실효성을 제대로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제도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 열심히 취재해 주신 내용들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전해주셨는데 혹시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씩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은진 기자님. 네, 저는 오늘 대외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네. 저도 대외 활동을 한두 번 정도 해보니까 빛나는 사람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네. 이렇게 시작한 거 6개월이든 1년이든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뭐 입사 특전 혜택이라던가 뭐 그 외의 혜택들을 꼭 누리셨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김수정 기자님도 한 말씀 더 해주실까요? 예, 뭐 저는 NCS 얘기를 했지만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면접 시즌이 계속 하고 있어서 일부 취업 성형을 그 고민하는 학생들이 맞아요. 저한테 메일이 좀 오는데 네. 제가 인담분들한테 어제 다 전화를 해봤는데 예. 얼굴이 1순위가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시고 자기 자신한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실 표정에서도 드러나고 말투에서도 드러나거든요. 너무 외모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동안 하셨던 거 꾸준히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모보다는 인상과 또 자연스러운 표정이 더 중요하겠죠. 예,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디슈와 키워드 함께해 주신 두 분의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